안녕하세요. 대리주부 교육강사 이경주입니다. 봄이 찾아오는 3월인 만큼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 볼까요? 이번 3월 심화교육의 주제는 바로 집안 대청소 매뉴얼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영역은 주방입니다. 고객과 매니저 사이에 대청소에 대한 매뉴얼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방은 묵은 때 청소와 정리수납을 구분지어야 하기 때문에 고객의 요청사항을 파악해야겠죠. 요청하는 부분이 많을 때는 조율을 진행하고 한 곳이라도 완벽한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묵은 때가 심한 공간에는 철수세미로 닦기보다 기능세제와 전용 도구로 오래 불려 닦아낼 수 있도록 하며 표면에 상처가 생기지 않게 주의합니다. 주방에서의 대청소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주방에서 우리가 대청소를 진행하는 공간은 어디가 될까요? 앞서 설명했던 묵은 기름때가 잘 생기는 공간인 가스레인지 주변과 후드, 유리창, 오븐이나 전자레인지와 같은 전자제품 관리가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불리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설거지 전에 때 주변에 세제를 뿌려 충분히 불려질 수 있도록 합니다. 수납장이나 냉장고 정리 등 정리수납도 요청하는 경우에는 모두 다 진행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려 하나라도 완벽하게 마무리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방문 주차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 고객과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후드는 요리 후 묵은 때가 많이 남아있는 영역이므로 여러 차례 나눠 진행하고 부드러운 수세미를 사용하여 겉면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합니다. 후드망은 분리하여 주방세제와 뜨거운 물로 기름때를 불려 닦는데 이때 베이킹소다를 사용하게 되면 스테인리스 겉면이 뿌옇게 변할 가능성이 있으니 함께 불려내지 않고 수세미로 닦아낼 때 베이킹소다를 후드 위에 뿌려가며 닦도록 합니다. 후드망은 보통 3중으로 되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서비스 진행하는 순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죠? 가스레인지 기름때와 주변 벽면의 묵은 때는 주방세제와 물을 희석하여 불려주거나 기능세제를 뿌려 2-30분 불려줍니다. 벽면에는 일반 세제를 사용할 때 흐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프레이 형태의 거품 세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가스레인지 화구에 물이 들어가는 파손 사고에 주의하도록 하며 철수세미나 녹색수세미를 사용하여 상처가 날 수 있으므로 잘 지워지지 않는 때는 주변에 기능세제를 뿌려 오래 불려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비스 도중 묵은 때가 벗겨지지 않아 철수세미나 녹색수세미로 힘주어 닦다 보면 상판에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특히 인덕션 상판이 뿌옇게 변하는 백화 현상을 묵은 때로 오인하고
일반 수세미로 강하게 문지르다 더 심한 파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고객을 통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베이킹소다의 특성상 스테인리스의 광택을 벗겨 변질될 수 있으니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 치약이나 연마제 성분이 포함된 전용 세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전용 세제는 젤 타입, 분말 타입, 로션 타입 등 다양하게 나오고 있으니 고객을 통해 확인한 후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벽면에 부착하는 선반이나 상부장의 조립식 선반을 청소할 때 힘이 가해져 무너지는 파손 사고가 발생합니다. 설거지 전 건조된 그릇은 상부장에 보관하고 너무 많은 그릇이나 물건을 올려놓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공간은 방, 거실입니다. 방, 거실도 마찬가지로 먼지 청소와 정리정돈에 포인트를 두고 어떤 방향으로 고객이 요청하는지 확인합니다. 요청사항에 따라 시간을 분배하여 진행하고 두 가지 개념을 나눠야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청소 동선에 따라 사용하는 도구와 세제를 따로 구비하는데 예로 들면 창틀 청소 시에는 고무장갑, 면장갑, 주방세제, 구석 먼지 청소에는 면장갑, 옷걸이와 스타킹 등 용도에 맞는 도구를 활용하고 대청소의 포인트를 정리가 아닌 먼지 제거로 잡았다면 위에서 아래로 먼지를 쓸어내듯 진행합니다. 그럼 방 거실의 대청소 포인트는 어디가 될까요? 벽지에 붙은 먼지 제거와 함께 천장, 전등 갓의 먼지를 제거하고 침대나 가구 밑에 구석 먼지를 제거합니다. 자주 세탁하지 않는 침구나 커튼도 한 번씩 관리해주는 게 좋겠죠? 선반 위에 먼지를 제거해도 천장과 벽을 관리하지 않으면 먼지가 쉽게 내려앉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벽과 천장 먼지를 제거해주는 게 좋은데 높이 조절이 가능한 마늘걸레에 키친타올을 바닥에 깔고 스타킹을 다시 한번 위에 씌웁니다. 소독용 에탄올을 빈 분무기통에 담아서 스타킹 위에 뿌려 벽지를 닦아냅니다. 이때 벽지가 너무 얇은 종이 재질이거나 벨벳처럼 따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을 통해 확인한 후 진행하도록 합니다. 가구 틈새에 먼지를 제거할 때는 청소기 틈새 전용 노즐을 끼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붙박이장이나 청소기를 활용할 수 없이 너무 좁은 공간 먼지 제거는 옷걸이에 스타킹을 끼워 정전기로 먼지를 제거하는 방법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방 거실에는 햇빛을 가리기 위해 블라인드나 커튼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라인드를 청소할 때는 전용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지만 구비되어 있지 않은 고객 댁에서는 면장갑,
고무장갑처럼 틈새 먼지 제거가 가능한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쪽에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닦다 보면 부러지거나 고장날 수 있어 무리하여 한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커튼이나 이불 세탁 전에는 사용 가능한 세제가 있는지 세탁물의 재질과 이전 관리 방법을 확인합니다. 부피가 큰 세탁물인 만큼 충분히 건조대에 여유 공간이 있는지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실과 베란다 청소는 환기 시에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가 맞닿는 부분이므로 주기적인 먼지 청소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리와 묵은 먼지 청소의 동선으로 나눠 사전에 조율을 진행하고 필요한 도구와 세제를 먼저 준비합니다. 먼지 청소 시에는 기본적으로 극세사 헝겊, 면장갑, 고무장갑, 분무기 등을 준비하고 창틀 청소에 필요한 청소기 노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묵은 때의 정도에 따라 진행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고객의 요청사항을 먼저 파악한 후 서비스 시간을 계산하여 고객이 요청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거실 베란다에서의 대청소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내부 공기와 외부 공기가 맞닿는 창틀, 유리창의 청소와 거실 벽, 천장, 그리고 가구 밑에 묵은 먼지 제거를 중심으로 묵은 때 청소를 진행합니다. 특히 가구 밑 먼지는 봄맞이 대청소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집이라면 1차적으로 먼지를 훔쳐낸 후 소독용 알코올을 뿌린 헝겊으로 한 번 더 소독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지 청소의 가장 첫 단계인 환기를 진행하기 전 대기 상태를 확인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날에는 환기를 진행하지 않고 청소기보단 부직포나 마른 헝겊을 이용해 정전기로 먼지를 훔쳐내듯이 진행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구로는 면장갑, 헝겊, 분무기가 있지만 상황에 따라 고무장갑, 소독용 알코올, 주방세제 등을 준비합니다. 자주 청소하지 않는 베란다 방충망은 따로 빼서 물세척하기보다 전용 도구나 신문지를 활용하여 진행하도록 합니다. 방충망 청소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방충망의 겉면 먼지를 털어냅니다. 이때 먼지떨이를 사용하는 것보다 청소기로 흡입하는 것이 더 깔끔하겠죠? 이렇게 먼지를 1차적으로 제거하고 난 후 신문지를 방충망에 붙인 후 주방세제물을 분무기에 넣고 뿌리며 때를 불려냅니다. 그 후 천천히 신문지를 떼어내며 먼지를 함께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장갑이나 헝겊을 활용하여 불려놓은 때를 제거합니다. 이때 손이 닿기 힘든 바깥쪽은 긴 마대걸레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창틀 청소도 2번에 나눠 진행하는데 제거 가능한 먼지때는 청소기나 소를 활용하여 제거하고 묵은 먼지때는 전용 도구나 신문지에 세제를 묻혀 불린 후 닦아냅니다. 먼지 청소에 활용하는 면장갑은 손에 그대로 끼는 것보다 고무장갑이나 비닐장갑 위에 끼는 게 세제로부터 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면장갑을 적셔 먼지를 제거합니다. 헝겊을 사용하는 것보다 손으로 닦아내기 때문에 도구를 떨어뜨리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고 꼼꼼하게 진행이 어려운 부분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리창의 먼지때는 린스물이나 유리세정제 혹은 신문지에 활자 기름을 활용하여 닦아낼 수 있지만 오래 사용하면 뿌옇게 연막 현상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물 없이 주방세제를 마른 은사수세미에 묻혀 뿌연 때를 긁어내고 린스물로 개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공간은 욕실입니다. 욕실에서 묵은 때가 생기는 공간은 바로 물이 자주 튀어 물이 고여 있거나 물이 자주 닿는 공간입니다. 묵은 때 제거는 락스를 먼저 사용하기보다 천연세제, 전용세제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고 파손 사고에 대비합니다. 특히나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락스 냄새에 민감할 수 있으니 사용을 자제하도록 합니다. 또한 물청소가 진행되는 공간이므로 전기 콘센트나 비데 킵판에 물이 닿지 않도록 커버를 닫고 높은 곳에 물건이 떨어져 깨지는 사고에 대비해 밖으로 빼놓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욕실에서의 대청소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이 자주 닿는 샤워기 부근의 유리부스나 벽면, 바닥의 타일 곰팡이, 유리선반 틈새 먼지나 곰팡이가 되겠습니다. 매번 손이 닿지 않았던 천장이나 샤워기 헤드 소독 및 청소, 선반 위의 먼지 제거 등 주기적 서비스도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욕실 대청소 전에는 전용 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찌든 때의 정도에 따라 사용하는 세제가 다르지만 우선적으로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활용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제거가 어려울 때는 전용 세제나 락스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최근 여러 기능성 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벽면에 사용하는 흐르지 않는 거품 타입의 락스, 실리콘에 사용하는 젤 타입 락스 또는 냄새가 나지 않는 락스 등 고객의 성향에 맞춰 세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액체 타입 락스는 벽면에 바로 뿌려 사용할 경우 세제가 흘러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때 휴지나 키친타올을 대고 그 위에 뿌리면 벽면에 흐르지 않고 효과적으로 세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묵은 때 주변에 뿌려 곰팡이 때를 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여러 번 뿌리며 20-30분 이상 불려야 솔로 제거가 쉽습니다. 샤워부스 유리 선반은 무엇보다 물때가 많이 생기는 영역입니다.
부드러운 수세미로 닦아 제거 가능한 정도도 있지만 오랫동안 손이 닿지 않아 유리가 뿌옇게 연막 현상이 생긴 경우에는 1차적으로 때를 긁어내야 합니다. 치약에는 연마제 성분이 들어있어 유리나 도자기의 광택 작용을 도와줍니다. 치약을 솔이나 부드러운 스폰지에 묻혀 닦아내고 스키지를 활용하면 넓은 면적을 쉽게 긁어낼 수 있습니다. 이때 물기를 제거해야 나중에 물자국이 남지 않겠죠? 또한 유리 선반은 청소할 때 힘이 가해져 무너지거나 깨지는 파손 사고가 발생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욕실 물 청소 후 스키지를 활용하여 벽면과 바닥의 물기를 제거합니다. 이때 전용 도구가 없다면 자연 건조시킨 후 마른 헝겊으로 남은 물기를 제거합니다. 욕실 대청소는 면적이 크고 청소 범위가 많기 때문에 고객과 반드시 사전 조율을 진행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청소가 진행되는 만큼 감전사고에 대비하여 콘센트나 비데 번호판에 물이 튀지 않도록 커버를 닫은 후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각 영역별 대청소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한된 서비스 시간 안에 주방, 욕실, 방, 거실, 베란다의 묵은 때와 정리 수납을 한 번에 진행하기에는 시간을 맞추기 어려우니 영역별 업무를 구분하고 고객과 반드시 조율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3월 심화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